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2도씨 이하 수준으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 비준, 이게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억제할 수 없다고 해서 2018년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1.5도 상승을 목표로 변경한 바 있었죠. 자,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닥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전 세계가 앞다퉈 선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작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에 경제적 조타수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하는데, 자, 좀 어렵죠? 어떤 얘기인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금융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유명하고 탄소 배출을 시킬 리가 없는데 어떤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뭐 농업이나 이런 산업처럼 직접 어떤 그 제조업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회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회사들에게 자금줄이 끊기면 더 이상 공장을 돌리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금융기관이 가진 자본력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이 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바뀌는 거고 기업 가치도 탄소 배출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죠. 바락 오바마 예. 전 미국 대통령, 또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유명한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2012년 12월호 인터뷰지에 실린 글에서는 이 세 사람이 미국의 신발 브랜드 올버즈의 광팬이라는 겁니다. 네. 올버즈는요, 양털, 나무 등 천연 소재로 신발을 만드는 스타트업인데요. 창업의 매출액이 급성장을 하면서 출시 1년 만인 2017년에 약 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와. 2018년에는 그 2배인 약 1,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만든 신발의 그 안감과 겉감은 양모로 만들었고요. 밑창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당밀로, 운동화 끈은 재활용 플라스틱 병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뭐 그야말로 혁신적인 신발이었는데요. 가격도 나이키 고급 제품보다는 훨씬 싼 $95로 통일을 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적은 에너지, 적은 물을 활용하고 있고요. 활용하는 물은 여러 번 재활용하는 현저한 친환경 저탄소 기업입니다. 이들의 친환경 저탄소 기업의 이미지로 2018년에 매출액의 10배 정도인 약 1조 7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유니콘 대열에 합류를 했죠. 올버즈라고요? 네네. 이제 또 재밌는 사례가 된 것 같고, 실제로 그럼 많은 금융회사 투자자들이 저탄소 기업에만 투자하고 있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작년 10월이었죠. 유럽 중앙금융은행이 예. 기업 채권을 매입을 할 때 회사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회사채의 매입은 바꿔나가겠다고 밝힌 적이 있고요. 예. 또 총 5조 달러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투자자 30곳이 투자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는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이제는 자금을 조달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당장 뭐 7조 달러 상당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이 2020년부터죠. 석탄을 통해서 얻은 매출이 25%는 없는 기업들의 채권과 주식을 처분했던 것. 이게 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업들도 이제 신경을 쓸 텐데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탄소를 기업들이 배출하는지 이거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4월 9일이었죠. 예.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잘 나와요. 금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자사의 포트폴리오에 귀속하는 전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서 투자액을 결정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고요. 또 설령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가 탄소회계금융협회라고 해요. 이 협회는 금융업계가 투자하는 사업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을 개발을 하고 금융기관이 파리협정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2015년 네덜란드의 금융기관이 중심되어 설립된 탄소회계금융협회는
2019년 9월에 모건 스탠리 또 ABN, AMRO 등 금융업계 유수 기업의 참여에 힘입어서 글로벌한 단체로 성장을 했는데요. 2020년 11월 기준 전 세계 85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금융협회에 참가 중이고요. 2020년 11월 PCAF의 이 금융협회 이름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PCAF 스탠다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기업의 가치는 그야말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 세계적인 브랜드에 뒤처지지 않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 또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날이 중요해지네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기업들 관련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